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주말에 훅 날려버리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 월요일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토요일날 늦은 오후 9시에 세미나를 듣고 일요일 어젯밤에 또 세미나를 듣고 오늘 오전에 또 세미나를 연속 3일차 듣느니라고 일주일이 정말 어떻게 가는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듣고 싶은 세미나가 막 밀려가지고 이것저것 신청해서 듣느니라고 하루가 정말 짧게 그리고 유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을 하루를 어떻게 유익하게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오전에 세미나를 듣고 좀 늦게 끝난 관계로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의 영상은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일화는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508년 미켈란젤로에게 교황 율리시스 2세가 요청을 합니다. 교황 율리시스 2세의 요청에 따라서 성당에 불후의 명작인 천지창조를 성당에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를 승낙하고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사람을 이렇게 출입을 막고 4년 내내 밥만 먹고 성당에 천지창조를 그리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사람 출입도 막고 사람과 대면도 막고 오로지 밥만 먹고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는 거에 매달려서 4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성당에 천정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상당 자세가 이렇게 되니까 미켈란젤로는 글을 쓰거나 글을 읽을 때도 이렇게 썼답니다. 이게 4년 동안 습관이 돼서 허리가 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년에 들인 습관 때문에 이 편지를 쓸 때도 글을 읽을 때도 이렇게 눕는 자세로 편지도 쓰고 글을 읽었다고 해요. 참 지극정성으로 창조된 천지창조죠. 이렇게 4년 동안 불출불물하고 미켈란젤로가 성당에 몰입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지인인 친구가 미켈란젤로를 찾아옵니다. 여전히 미켈란젤로는 허리를 이렇게 젖힌 채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에 있는 한쪽 구석탱이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큰 성당의 천장에 한쪽 구탱이에 있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구석까지 뭘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그리나. 아이고 그걸 누가 알아준다고 그 구석탱이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나 라고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야 내가 알지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간단한 확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땅에 벽화를 의뢰한 사람은 교황 율리시스 2세이지만 마무리하는 건 누가요? 미켈란젤로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끝이라고 했을 때 비로소야 끝나는 거죠. 이랬을 때 미켈란젤로는 비록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 쉽고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한 부분까지도 온 정성과 온 영혼을 바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한 구석구석 다 정성을 다 들였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구석구석 세심하게 잘 보지 않더라도 내가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였던 거죠.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 응, 내가. 누가 본다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응, 내가 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참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도 많고 우리가 또 가슴 깊이 깨우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또 공부방에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는 또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면서 누가 알아준다고 내 이 부분까지 해? 누가 이거를 신경 쓴다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수강료 받고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 남들이 하지 않은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돼? 굳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하고도 참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수업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연연해 하지 않는 그 어느 작은 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고 면밀하게 아이들을 관찰해서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하는 건 수업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지,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이 세심한 부분까지 내가 잡고 가야 돼?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참 돌아볼 때도 많고, 나를 또 깨우치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내가 자책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누가 알아줘? 내가 이 아이를 세심하게 잘 관찰하고 이 아이 주소에 맞춰서 내가 꼼꼼하게 이 아이를 해줘. 누가 알아줘? 내가 공부를 가르치는 이 잘공이가 공부 습관이 안 되어 있어. 내가 영어 선생님이지만 이 공부 습관을 하나하나 잘 잡아줘야겠다. 누가 알아줘? 누가 인정해줘? 내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의 인성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의 그 인성을 건드려 줄 때도 있고,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왜 공부를 하는지, 아이들이 가야 할 방향을 영어 공부 외에 이런 제시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누가 알아줘요?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내 만족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답게. 내가 끌리는 대로 내 직관에 따라서 내가 아이들을 잘 잡아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기준을 두는지 연연해 하지 않고, 내가 나답게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고 리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상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주고 내가 보상해주고, 내가 또 깨닫고, 내가 또 세심하게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점을 보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나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내가 나를 뿌듯하게 하면서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했을 때 현타가 오지 않고 나름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게, 나답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일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미켈란젤로의 대답,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과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상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알아주는 그거에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학원에 대입해 보셔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